당의 의병 대전이 이제 호남 의병 대전이 이제 호남에서는 최고 큰 양반 아니었어요. 또 다른 어떤 그 독립운동의 방향으로서 의열투쟁을 모색했던 그 대표적인 분이 이 이석영 선생. 전라북도 임실의 농가에서 3대 독자로 태어난 이석영. 어릴 때부터 비범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직언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예사롭지 않은 언행을 보였다고 한다. 그 자기 그 부친이 노름인가 무슨 이렇게 그 패를 보고 이렇게 이제 그 농사에 등한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그 잡기에 잡기를 하시면은 어떻게 하느냐, 집안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석영 선생의 그 부친이 아주 깜짝 놀랐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강직하고 성품이 아주 맑은 그런 분이었죠.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이어지는 어수선한 전국 속에서 그는 면함 최익현과 연재 송병선 등을 만나며 구국의 결의를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을산늑약에 이어서 1907년 정미 7조약이 체결되자 이석영은 구국의 결심을 실행에 옮긴다. 1907년 9월 12일 날 가을인데 이 의병이 한 500, 일반이 500, 한 1000명이 모여가지고 그 마을에서 용암사가 다를 모르고 그때 할아버님이 그때 대장 명령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내려와서 지라로 습격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바로 12일 날 전쟁부터 그냥 용도 심원사 막 계속 전쟁을 했다고 그래요. 이석영은 의진의 이름을 호남 창의소라 하고 의병장에 추대되었다. 의병 조직을 결성한 지 하루 만에 진안읍 공격에 나섰는데 여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자 의진의 명성은 곧바로 퍼져나갔다. 정제 이석영 선생의 그 활동 무대는 이제 전라북도 중에서도 또 전라북도와 경상도의 접경구역 덕유산, 지리산 인근 지역의 활동 영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그 양 지역의 항일 세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활동 무대를 설정했던 그런 의병사적인 그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친일 활동을 일삼는 자를 처단하고 세무서 등을 공격하며 일제하에서 고통받는 민초들의 울분을 대변했던 이석영은 항전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꾸준히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의진 정비에 힘을 쏟았다. 이석영 그 의병장은 기본적으로 그 학식을 가졌던 그 선비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의병 투쟁을 항일전을 수행하면서 의병 내부의 어떤 단속과 또 규율을 자체로 정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항일의 어떤 그 선명성, 그 투쟁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선전해 나가는, 홍보하는 그런 그 경문들을 발표를 합니다. 또 의병 활동 중 민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등 엄격한 군율을 적용하고 일본 공경을 체포한 의병에게 상금을 주는 등 강력한 의병 부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도모한다. 한편 이석영은 의병에게 군자금을 후원한 사람들과 그 내역을 기록한 불망록을 남긴다. 이석영이 1913년에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당시 재판장이 불망록이라는 기록을 왜 남겼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석영은 내가 의병을 봉기할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갚기 위해서 내가 불망록이라는 것을 남겼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렇게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의병진을 꾸렸던 이석영은 일제의 집요한 추적과 회유, 토벌대의 압박 등으로 난관에 처하게 된다. 그러다 1909년 3월 결국 이석영은 3년에 걸쳐 일제와 항쟁했던 의병진을 해산하고 만다. 하지만 그의 구국 의지는 여기서 꺾이지 않았다. 이제 1910년에 병탄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석영 선생은 사실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항일전의 형태를 재정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12년에 임자동 밀맹단이라고 1912년 겨울에 그 인근 지역의 그 항일 지사들을 엄밀하게 그 규합을 해가지고 비밀 결사를 만듭니다.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천황을 처단하고 또 이제 뭐 동경 이런 저 오사카 이런 등지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의열투쟁을 전개하려는 그런 시도를 실제로는 그 구상을 하게 됩니다. 이석영의 의열투쟁 계획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일본으로 가는 것조차 불투명해지자 그는 중국 망명을 생각한다. 친구가 뭐 스스럼 없이 내일 모레 아침이 밝기 전에 우리 집으로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여비를 마련해 주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말만 믿고 깜깜한 시간에 새벽에 이제 찾아갑니다. 그 집을 가는데 그 친구 집 마당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헌병들이 2겹, 3겹으로 이미 이렇게 포위를 했답니다. 친구의 배신으로 체포되고 마는 이석영. 그는 재판정에서도 호남 최고의 의병장다웠다. 일본 신민조장게 우리나라 개나 대기 혈전적 너그러운 나라 신민 안 돼서 항의를 있잖아. 그게 그러는데 그 뒤에 또 방하라고 그러니까 병경 재판을 불을 못질 하지라고 그랬고. 사형이 확정된 후 15살 아들과 마지막으로 만난다. 그 아들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마지막 친견을 하는데 그 아버지 말씀이 내가 죽거든 저 월출산 안에 그 영암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내가 죽어서라도 그 혼이 되어 외놈들이 망하기를 내가 바라겠다. 내 유언을 꼭 들어다오. 이제 그렇게 했답니다. 그는 대한만세를 3번 부르고 외적을 멸하겠다 맹세한 후 당당하게 죽음을 맞는다. 1914년 4월 28일 그의 나이 37세였다. 조국과 민족 앞에 목숨인들 아까울까. 15살 아들의 가슴에 일제에 핍박받던 민초들의 가슴에 애국 충정의 불을 붙인 이석영은 영원한 의병장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이다.